흔들리는 강철 감옥. 45인승의 폭풍 속으로. 1. 무균실의 죄수들 혼돈의 바다에 던져지다. 50대 중반 김민준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실과 같았다. 30년 근속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생활비 입금, 반듯하게 자란 두 자녀. 그는 스스로를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 속에 가두고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채 살아온 성실한 수감자였다. 아내의 강권에 떠밀려 억지로 오른 남해안 일주 당일치기 테마버스는 그에게 형벌이나 다름없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이 내뿜는 원색의 시각적 폭력과 귀청을 찢는 트로트 메들리. 이 소음의 해일 속에서 그는 멀미를 참듯 미간을 찌푸리며 버스맨 뒷좌석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다. 그는 단절을 원했다. 같은 시각 이서영 역시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였다. 평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온 여자. 그녀의 삶은 남편의 식성과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진 나 자신이 없는 공허한 연극 무대였다. 친구들과의 개모임 여행이었지만 멀미가 심한 총무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나니 그녀에게 남겨진 자리는 버스 뒷문 바로 옆, 엔진 소리가 가장 요란한 곳이었다. 바로 민준의 옆자리였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좁은 팔걸이는 DMZB 무장지대의 철조망보다 더 견고해 보였다. 45인승 버스가 거대한 디젤 엔진의 포효와 함께 출발했을 때 두 남녀는 각자 창밖의 풍경으로 도피하며 이 불편한 동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이 낡고 시끄러운 강철 상자가 그들의 견고했던 도덕성의 성벽을 무참히 부숴버릴 공성 망치가 될 줄은. 이 급커브 운명이 궤도를 이탈한 순간 버스가 고속도로의 단조로운 주행을 끝내고 뱀의 혓바닥처럼 구불거리는 해안도로에 진입했을 때였다.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가 급격한 커브길에서 비명을 지르듯 타이어를 끌며 거칠게 휘청였다. 원심력이 작당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의 몸을 한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였다. 민준의 단단하고 무거운 어깨가 서영의 가냘픈 어깨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물리적 충격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서영의 무릎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생수병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해서. 당황한 두 사람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좁아터진 좌석 사이 어둠침침한 바닥에서 두 개의 손이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민준의 투박하고 거친 손등 위로 서영의 섬세하고 떨리는 손가락이 겹쳐졌다. 쿼강. 마치 벼락이 버스 지붕을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의 정수리에 내리꽂힌 듯 했다. 수천 볼트의 전류가 맞닿은 피부를 타고 심장까지 다이렉트로 질주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아니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원초적인 본능이 깰 수 없는 깊은 잠에서 화산처럼 폭발하며 깨어났다. 고개를 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 충돌했다.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에 엉켰다. 민주는 그녀의 깊고 쓸쓸한 눈동자 속에서 난파된 배를 보았고 서영은 그의 건조하고 메마른 눈빛 속에서 타들가는 사막을 보았다. 그것은 수십 년간 신실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이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영혼 밑바닥의 처절한 구조 신호였다. 심장이 늑골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위험 신호가 내리를 때렸지만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3. 벼랑 끝의 대화 봉인 해제. 버스는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발화점 직전의 화약꽃처럼 변해버렸다. 닿을 듯 말 듯 스치는 팔꿈치의 감각이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곤두세웠다. 침묵은 고문이었다. 결국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날씨나 풍경 같은 안전한 화재였다. 그러나 버스가 깊은 터널을 지나고 어두운 해안 절벽을 스치는 동안 대화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그들은 마치 최면 가스에 취한 사람들처럼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한 번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깊은 절망과 공허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기계 부속품처럼 마모되어가는 자신의 삶을, 서영은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존재의 상실감을 토로했다. 밖에서는 아주머니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귀에는 서로의 위태로운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처음 뵙는 분한테 제가 미쳤나 봅니다. 이런 소리를 다 하고. 서영이 겁에 질린 눈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도덕성이라는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그녀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기울였다. 아닙니다. 이상하죠.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의 낮고 위험한 고백이 서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집에 있는 남편의 얼굴이 착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죄책감의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낯선 사내가 주는 치명적인 안도감은 그 모든 윤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해일이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둠 속의 공범자들. 일정이 모두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거대한 수면 캡슐처럼 변해 있었다. 지친 승객들은 골아떨어졌고 버스는 엔진 소리만을 남긴 채 고속도로의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가끔 스쳐 지나가는 터널의 주황색 나트륨 등만이 버스 내부를 음산하게 비췄다. 죄악이 싹트기에 가장 완벽한 습도와 온도였다. 민주는 옆자리에 앉은 서영의 존재감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샴푸 향기가, 그녀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 역시 깨어 있었다. 어깨의 미세한 떨림이 그것을 증명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평생 지켜온 이성의 마지막 안전핀을 스스로 뽑아버렸다. 어둠을 틈타 그의 손이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리듯 은밀하고 신속하게 팔걸이를 넘어갔다. 덥석. 그가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있던 서영의 손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흣. 서영이 짧은 신음을 삼키며 몸을 굳혔다. 뿌리쳐야 했다. 당장 소리를 지르고 이 미친 짓을 멈춰야 했다. 머릿속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성의 명령을 배반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의 뜨겁고 거친 소나기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맞잡은 두 손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범의 낙인이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다는 암묵적이고도 치열한 맹세였다. 오늘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대고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며 속삭였다.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부서져라 마주 잡았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파멸을 향한 질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오늘 이전의 삶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리라는 소름 끼치는 예감이었다. 버스는 일상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무심하게 달려가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강철 감옥 안에서 두 남녀는 생애 가장 위험하고 폭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고 있었다.